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은 진짜 정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후에 더 크게 성장하고 흑대되는 영등포 라디오를 만드는 저는 특별한 삶. 저는 생각하기에 방송이라는 것은 저희와 떨어져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매체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번 담배를 통해서 방송은 바로 나의 옆에 있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 진짜 사람들한테 공감을 갈 수 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준비하는 동안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있고요. 또 그런 걸 다른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내년 만약에 실제 방송에 나가면 이 방송을 얼마나 들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좀 들고, 방송을 해서 나는 좀 뭔가 좀 더 재밌고 즐거운 이미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주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많이 준비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때 번째 보는 제일 먼저 봤더니 세상에 모든 것은 변화있다. 모든 것을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서요. 준비자들 지역까지 변화를 끼치겠죠. 언제 끼칠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회장님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지역까지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승님께서 이번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만화 관계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아이들 하나를 켜봤어요.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아이들한테 보여줬더니 지금 보여준 지가 이틀 됐는데 달라졌어요. 이것을 보고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보여줬던 사춘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부드러워져서 지금 실제로 승리감이 있는지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조금 더 치유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통화신경을 수색하는 것처럼 좀 자유롭게 이 집에 뭐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즐겁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재밌게 이게 저 제일 기쁜 게 어쨌든 이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다시 또 다른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내년에 같이 하나라도 다른 거 많이 만들고 재밌게 찍고 이렇게 일상에서 이런 핸드폰으로 찍고 몸에 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그레 방송 CCC 삼아서 나중에 잡지 에디터, PD, 방송계에 종사하고 싶은데 부족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아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되게 꿈이 정확하시네. 이거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혹시? 손가락이 부드러운 하늘 위구
가서 팥빙수나 먹으러 가야겠어요. 빙수 먹으러 가시게요? 같이 네. 가요. 더우... 네. 같이 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더우신데 무거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 잘 찾아오시는데 어려움 없으셨어요? 저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 마을 미디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예술가의 최충일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보시니까 작년에 저희들 거기 사업에 작년 마을 미디어 문화교실이라고 참여해 주셨던 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메이킹 영상 만드셨는데 올해 여기 오신 분들도 올해 저희들 사업 같이 하시면서 좋은 성과 같이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간단히 오늘 그 사업 설명의 순서부터 설명드리고 사업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1부, 2부로 나눠질 거고요. 1부에서는 저희들 올해 2013년도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큰 틀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 가지신 다음에 바로 2부로 이어져서 그다음에 오늘 그 수요일날 공모 나갔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작년에 1, 2기 선발이 됐었고요. 오늘 설명해드릴 3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 순서랑 공모 절차,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지금 많이 마을 미디어 사업에 대해서 기다리셨죠. 지금 올해도 6개월, 다음 주면 6월이면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안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느라고 조금 늦어졌는데 그때 어떤 것 때문에 늦어졌냐면 작년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 주관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저희들 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사업을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네, 올해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키워보고 하고 유지해 나가고 싶어서 서울시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라는 거를 정식으로 공모 절차를 해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그 마을 지금 아시는 그 미디엑트라는 곳에서 서울시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가 지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심사하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저희 마을 미디어 사업 총괄을 미디엑트에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 내후년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이렇게 늦게가 아니라 올해는 상반기에 그 미디어 지원 센터를 지정하고 선정하고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바로 올해 12월 달까지 사업이 올해 13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14년도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또 바로 연결해서 마을에 계신 분들이 다른 텀 없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올해 사업 설명은 올해 사업 총괄할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 미디엑트 사무국장님하고 실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한번 인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미디엑트 저희가 미디엑트 올리 계셨는데 저희가 지정이 되면서 서울시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주훈 국장님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본격적으로 2013년도 마을 미디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번에 간담회 때, 사전 간담회 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부터 소개를 하면, 어쨌거나 작년 사업이 교육 프로그램만 있었다면, 올해는 교육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을미디어 공방이라고 하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미디어 단체활동 지원에 대한 총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 공방을 지정하는 일과 더불어서 그 여러 가지 그 컨설팅 작업들을 통해서 마을 미디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내용은 늘어나고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쨌든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최대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들여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올해 어쨌거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상반기에 조금 지루하게 저희들도 굉장히 기다렸는데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이렇게 뭐 느려서 느린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필요한 절차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빨리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디액트가 이 사업들을 하면서 어쨌거나 저희가 홍대에 앞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어요. 상암동에 있다가. 그래서 홍대 앞에서 미디액트 운영과 함께 이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역량을 진행해 나갈 생각. 이 사업은 단년간 사업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단년간 사업으로 더 확장되어 나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진행할 사업 활성화를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마을 미디어 문화교실은 좀 이따가 2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오신 거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다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원래는 이제 1년 사업이면 3기, 4기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벌써 6월이 됐어요. 그래서 3기, 4기가 굉장히 바트게 진행되어질 거라서 조금 핵심만 간추리자면 3기 사업을 꼭 뭐 3개월 내에 끝내지 않더라도 미리 신청하실 수 있다. 나는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 끝낼 거야 라고 하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죠. 꼭 12월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정도까지 길게 가더라도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팀들이 많다면 굳이 16개 팀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팀을 선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선정을 해서 이렇게 딱 16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미리 드립니다. 이것 관련돼서는 2부 순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이따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마을 미디어 공방 사업이 있습니다. 이 마을 미디어 공방 사업은 이제 이 교육 사업에 대한 공모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공고를 내고 또 사업 설명을 한 다음에 심사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저희가 아이템형의 20군데와 매체형의 5군데 내외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 공방이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뭐 이미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거나 혹은 교육활동과 상관없이 마을에서 일정하게 활동하신 갑을 남녀들이 모여서 나는 마을 마을과 관련된 어떤 미디어 활동을 하고 싶다. 그것에 어떤 지원을 요청하겠다. 그것이 뭐랄까요. 인쇄비를 지원을 요청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내지는 뭐 라디오 방송을 위한 어떤 제작비를 지원을 요청하실 수도 있고, 이런 마을 미디어 활동과 관련된 총괄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요청하실 수 있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자유롭게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지원 액수이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올해는 시범 사업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군데 정도에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내에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이게 어떤 작은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속 1년 내내 뭘 하라 이렇게 저희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어떤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데 이게 일조할 수 있다면 내년에 다시 그 사업들이 확장되어 나가는데 굉장히 소중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이템형이고요. 매체형은 이제 조금 더 그거보다 좀 규모 있게 일정하게
그동안 그 매체를 갖고 작업을 해왔었던 마을 미디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이것 또한 뭐 돈은 턱없이 적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게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지만 이 역시 일정한 씨앗을 뿌린다라는 의미로 주시고 이 사업이 얼마든지 이런 사업이 늘어날 수 있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을 미디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지정이 돼서 위탁을 받은 건데요. 그냥 교육만 하고 공부만 지정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 미디액트라고 하는 소중한 자원을 활용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물론 교육을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또 마을 매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일정한 연결을 시켜내는 그런 매개자 역할들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지금 이렇게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고 이쪽은 알고 있는데 이쪽은 모르고 있고 이쪽은 벌써 저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런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어떤 발전의 어떤 이렇게 균일하지 않은 문제들을 네트워크를 엮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올해는 영향을 많이 쓸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자주 모이자 그러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드시죠. 사실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1인 다역인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저희들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마을 활동에, 북카페 활동에, 뭐 마을 뭐 주민회 활동에 등등등 한 분이 여러 일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매주 뭐 매달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교육이나 특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가장 현재의 봉착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함께 만나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최대한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웃고 떠들고 말하는 마을 프로젝트 정기 모임, 뭐 웃더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자주 좀 볼 수 있도록 하되 그 자주 보는 게 조금 의미 있게 정보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갔더니 참 좋았다. 그래도 안 간 것보다는 의미 있는 정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엮어갈 생각이고요. 이걸 위해서 뭐 여러 강좌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수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메일링을 통해서거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네 번째가 서울 마을 미디어 축제인데요. 작년에도 축제가 있었죠. 올해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서울시에서 마을 박람회가 10월 초순 정도에 열리게 되는데요. 마을 박람회와 연계해서 서울 마을 광장 영화제라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마을 부스라든지 뭐 라디오 부스 뭐 이런 활동들이 좀 총괄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아마도 작년 성과들과 또 올해 이제 3기 활동들의 성과들을 상영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마을 어쨌든 뭐 박원순 시장님의 핵심 시정 목표 중에 하나가 어쨌든 마을을 살리지 않는 거 공동체를 활성화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마을 미디어도 본질은 미디어에 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의 그 본래적 목적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사실은 뭐 올해도 보니까 시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심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관심일 수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마을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활동들이 결코 그냥 쓰여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잘 재밌게 활동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마을 단위 활동들을 함께 나누고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줘서 그런 활동들이 보다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합 상용이라든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들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돌아서 마을에서의 활동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 광장 영화제와 또 12월 달쯤에 저희가 마을 미디어 어워즈 뭐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3기, 4기 활동들의 결과물들을 함께 나누고 또 보는 그런 축제의 의미를 담는 그런 상영회도 함께 마련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올해 한 해 활동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여기에는 포럼도 같이 이 두 영화제 모두 다 포럼을 같이 끼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있는 영화제에도 포럼이 있고 12월 달에 있는 영화제에도 포럼이 있을 텐데요. 이걸 통해서 조금 마을 미디어 교육, 마을 미디어 문화 교육의 그 내실을 좀 귀하면서 이후 발전 방향도 함께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13페이지의 마을 미디어 정책 연구 및 아카이브도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미디어 정책 포럼을 통해서 통합형 마을 미디어 플랫폼,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마을에서 미디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개발할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과 만날 거냐 이런 논의들을 저희가 조금 더 올해는 질문들을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들도 좀 찾을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논의들을 포럼을 통해서 진행할 생각이고 또 마을 미디어인 문화교실도 지금 4기째 올해 지나면 4기가 진행되는 건 2년이 진행된 건데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찰 연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시는 단위들을 마련해서 박사님들과 함께 이 장기적인 관찰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을 미디어의 어떤 자원들을 끌어내고 마을의 어떤 활동가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스스로 자라나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올해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장비 및 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뭐 좀 이따가 2부 순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600만 원 내외의 돈이 아마 각 마을 단위로 교육 프로그램이 아마 지원이 될 텐데요. 그 안에는 이제 장비나 여러 가지 공간 대여에 대한 비용도 책정되어 있겠죠. 강사들도 물론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장비들이 어쨌든 미디액트에 지금 뭐 나와 있는 정도의 카메라와 더 이것 외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나 기타 여러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교육을 하려면 어쨌거나 나중에 제작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장비들이 필요할 텐데 그 장비들을 구매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진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은 것 같아요. 구매하기에 돈도 많지 않을 뿐더러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써야 되는데 한 대 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디선가 빌리셔야 될 텐데 저희 미디액트에 어쨌든 갖고 있는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지금 나와 있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가격대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마을 미디어 관련된 마을 미디어 문화활동 관련된 대여에는 50% 할인가를 적용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해서 좀 더 편하게 저희가 작은 비용들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충분한 그런 제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생각이고요. 작년에 크게 좀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충무로에 계신 곳까지 오기가 굉장히 멀어서 장비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홍대면 뭐 가까우신 분들은 가깝겠지만 성북이라든가 뭐 광진구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굉장히 멋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오셔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그걸 전부 다 100%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장비 운송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 내에서 조금 더 편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알차게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딴 데 안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라디오 관련된 장비나 이런 쪽도 지금 뭐 관악 FM이나 마펜 FM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 교육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서 장비나 이런 것들을 대여하는 걸 연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좋은 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아주 적은 자원이지만 조금 더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전체 사업 일정표 1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어떤 연구를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체 사업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 교육 사업은 이제 지금 들어가서 아마 4기가 9월 달쯤에 다시 또 공모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4기는 굉장히 바트겠죠. 9월 달에서 12월 안에 무조건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최대한 3기를 조금 더 많이 뽑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신다면 어쨌거나 3기 안에서 해결을 빨리 하고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강사 양성 과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쯤 되면 어쨌거나 장기적으로 보면 마을 안에서 강사가 나오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가 전혀 딴 데서 기능만 갖고 있는 분이 들어가서 교육하고 틱 빠지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결국 마을 안에서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미디어를 잘 아시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서 그분들이 스스로 마을 안에서 공동체를 스스로 일구는 작업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마을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마을 강사, 미디어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을을 잘 아시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에 어떤 미디어와 관련된 조금의 지식과 조금의 더 전문적인 지식만 갖추게 되면 마을 미디어 강사로서 활동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 강사 양성이 또 올해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디어는 잘 모르지만 마을은 잘 알아. 내가 사람들을 꼬시는데 내가 선수야? 뭐 이러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사실은 안에서 이렇게 눈에 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 강사 잘할 텐데 근데 쟤는 카메라를 전혀 몰라. 차라리 그러신 분들이 이런 강사 양성 과정을 들으시면 충분히 말 안에서 외부에서 사람을 안 갖다 쓰고 그러면 돈도 안에서 들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마을 안에서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미디어 강사 양성 과정, 마을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6월달 내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에 들어가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과정을 걸쳐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여러 컨설팅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 때 보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10차, 뭐 9차 이런 강의가 필요 없다. 오히려 뭐 한 3, 4차 강의, 2, 3차 강의 편집만 하면 돼. 뭐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록 여기에 강좌에 포함이 못 됐더라도 선정이 안 되더라도 혹은 선정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짧은 패널 커플 한 2번 정도만 해줘요. 뭐 3번 정도만 해줘요. 뭐 이렇게 해도 저희가 따로 그거는 이 예산과 별도로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순하게 어떤 그 기술 교육에 국한되어지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 관련해서 나는 뭔가 이렇게 미디어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다 틀면 좋지? 지금 이것도 지금 생방되고 있거든요. 예, 이 생방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방송을 하는 거야? 저 장비로? 뭐 이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특강을 요청하신다면 그것과 관련돼서도 또 저희가 꾸려서 특강을 강사를 파견해서 같이 뭐 마을 단위로 연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마을 한 단위 안에 또 사람들 모아주신다면 가서 또 강사가 전문 강사가 가서 그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떤 워크숍 작은 워크숍들이 2시간짜리 3시간짜리라도 다양한 워크숍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요거 돼서 600만 원 받고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마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내가 요걸 이제 일손을 놓고 나는 진짜 다른 내 일을 하고 이거는 좀 어떤 전문가 한 명이 안에서 한 놈을 키워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질문하시고 이렇게 자꾸 문의하고 요구하고 이러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고 마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자꾸 건의해 주신다면 그것이 훨씬 더 풍부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작년과 다르게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서 전체적인 마을 미디어를 총괄적으로 어쨌든 활성화하기 위한 총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올해가 어떻게 보면 첫 과정이어서 여러 가지 어설픈 것도 있고 완비된 것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완비되지 않은 것들이 같이 의견들을 만들어가면서 사업들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많은 관심과 또 건의들 그리고 의견들을 주시면 그것들을 다 놓치지 않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또 그 대안 또한 같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에는 그 대안들을 갖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활동이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올해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2013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좀 드렸고요. 간단하게 혹시 전체 교육 사업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교육 사업을 빼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전체적인 사업에 질문이나 또 의견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시 40분까지가 지금 원래 예정된 시간이에요. 질의응답 및 제안 수렴. 네. 혹시 네.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없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저희가 홈페이지나 또 전화가 열려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특히 공방 사업도 그렇고요, 컨설팅 사업들도 그렇고요. 우리한테 이런 강사 파견해줘요. 이런저런 사업들에 대한 제안들 이런 것들을 언제나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맨날 둥글게 모여 앉아서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니까 제가 좀 많이 떨리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올해 사업을 맡고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2부 순서로 이번에 진행될 우리마을 미디어문화교실 3기 공모 안내를 드릴 건데요. 일단 18페이지를 저랑 같이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올해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지 설명을 쭉 들으셨는데, 그래서 마을들에서 가장 궁금하실 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네. 그래서 여기 제가 그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18페이지 보시면 크게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들이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교육하고요. 그리고 우리마을 미디어 공방에서 활동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은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3기, 4기 이렇게 두 기수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마을 미디어 공방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형, 매체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마을 문화교실 3기는요, 지금 5월 말, 여기 지금 제가 공모 일정,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있으시죠? 5월 말에 진행이 될 예정이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6월 7일까지 지금 접수 마감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공고가 이미 나가 있죠. 4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중순에 공고를 띄울 겁니다. 그래서 3기 진행하시고, 우리 4기도 이렇게 연속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 하시는 마을들은 교육 일정들을 좀 잘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이 워낙 늦어져가지고 3기 자체를 2개월, 3개월 안에 딱 반드시 끝내세요 이렇게 무리가 좀 있어서 10월까지 저희가 3기 사업 일정을 좀 늘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10월까지 6월, 7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할 건데 4기도 신청하시고 이러면 4기는 10월 지나고 11월, 12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기, 4기를 다 생각하고 계시는 마을이라면 일정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 2기수 이렇게 터미까지 숨이 차게 그렇게 할 수 없어 하시는 마을에서는 좀 이렇게 길게 시간을 두시고 3기 1기수 혹은 4기 1기수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단체당 최대 600만 원 정도씩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기수당 16마을 정도씩을 해서 총 32개 마을을 지원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 개수는 전체 개수는 저희가 지금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예산 때문에. 3기에
개 마을을 지원하고 4기에 몇 개 마을을 지원할지는 요거는 이제 지원되는 상황을 봐서 좀 조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기에 막 엄청 많이 몰린다. 그런데 막 너무 훌륭한 단체들이 많다. 마을들이 많다 하면 뭐 한 20개 단체까지도 뭐 이제 먼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4기 지원 단체들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총 단체 개수를 좀 조정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공방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말에 저희가 이 공고가 끝나고 나면 공모 접수가 끝나고 나면 6월 말에 이제 공모가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공방 같은 경우는 교육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뭔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마을 안에서 콘텐츠, 그러니까 마을 라디오라든지 마을 TV라든지 뭐 마을 영상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기적으로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는 단위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시작해보는 뭐 그런 수준의 이제 아이템형 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동아리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데를 동아리의 어떤 활동들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좀 비교적 교육 이외의 자유로운 마을 안에서의 그 미디어 활동이 아이템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체형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매체 발행을 하고 있고 매체를 보유하고 있는 단위들이 마을 콘텐츠들을 좀 더 정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형과 매체형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6월 말에 공고 올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일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3기, 4기, 공방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대상과 사업 성격과 지원 내용들은 요 밑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은 사실 중복 지원이 가능하시긴 한데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을에서 3기도 할 거고 4기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3, 4기를 다 지원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교육도 필요하고 공방, 활동 지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양쪽을 다 지원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이제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 별도로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서 심사들을 할 거거든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를 따로 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얼마나 이 연계성들 혹은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이게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계획을 잘 짰느냐, 이런 여부들을 판단하면서 그거는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중복 지원이 실제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 조금 달라지는 그 지원 사업을 주고받는 데서 좀 달라지는 지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단이 있었고, 이 사업단에서 신청을 모두 받고 이제 뭐 보고서든 이런 작업들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마을 관련한 모든 지원 사업들이 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이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일원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 3기 이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공모사업들이 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서로 뿌리셔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오시면 안 되고요. 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19쪽에다가 담아놨고요. 뭐 사업과 관련된 문의들은 저희 쪽으로 전화하셔서 내용적인 뭐 상담이나 문의들은 하셔도, 그 접수와 관련된 것들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올해 사업 뭐 교실이든지 공방이든지 이런 사업들을 각 마을에서 구성하시면서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을 저희가 몇 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1기, 2기 진행했던 결과 자료집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집들을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신규로 접수하실 마을들에서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미드에서도 저희가 마을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걸 가지고 사례집을 만든 게 있었는데요. 그것도 지금 밑에 같이 참고 자료로 넣어놨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마을 관련한 참고 자료들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몇 개 같이 넣어놨으니까 요 밑에 자료들 참고하시면서 본 사업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서요. 이번에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3기 공모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은 작년 1기, 2기 이어서 올해 3기로 진행이 되고요. 원래 처음에 저희가 예정을 했었던 거는 3기는 아무래도 좀 신규로 하는 단위들이 좀 많이 왔으면, 그리고 4기는 심화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이렇게 처음에 설계를 했었는데, 사전에 마을 간담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초 심화 이렇게 경직되게 두지 말고 좀 열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3기는 기초, 4기는 심화 이렇게 가지 않고요. 3기, 4기 모두 기초 단위, 심화 단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각 마을에서 본인들이 신청하실 이 교육이 기초 단계의 교육인지 심화 단계의 교육인지 체크하는 란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초 단계면 기초 단계에 맞게 설계를 해주셔야 하고, 심화 단계면 심화 단계에 맞게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기, 4기에는 뭐 기초니 심화니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의 그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공모 내용부터 좀 보시면 뭐 모집 내용이야 뭐 워낙 잘 아시는 부분들이실 거고요. 그 3기 같은 경우 지금 교육 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기간을 넉넉하게, 물론 마을에선 넉넉하지 않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그 비교적 넉넉하게 좀 잡아두었고요. 4기까지 생각하신 단위들은 일정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은 서울시 관내 3인 이상 주민 모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마을 안에 계시는 비영리 단체나 혹은 뭐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는 단체, 그리고 그 3인 이상 주민 모임 모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영리단체, 그리고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희 신청하실 때 좀 헷갈리는 게 있으시다면 저쪽으로 직접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고기간은 다음 주 금요일 6월 7일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이랑 일자랑 꼭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그 뒤에 별점 붙여 있긴 한데요. 사업 제안서하고 사업 제안자 소개, 그리고 사업 계획서, 그리고 이제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여기까지가 같이 들어있고요. 이 관련한 내용들은 뒤에 문서 보면서 같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은 뭐 이따 이거 예산 말씀드리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 교육 회차 조정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15회차로 2기수가 운영이 됐었죠. 3시간씩 15회차. 근데 올해 기간도 조금 늦춰지기도 늦춰졌고 예산도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측면이 있어서 올해 차수가 조금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수마다 10차시로 조정이 되었고요. 3시간씩 10차시, 그래서 총 30시간 정도의 교육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하향 조정된 600만 원 선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3개월 내외에 진행하시기에는 그렇게 아주 많거나 아주 적거나 하는 양은 아니시긴 할 겁니다. 물론 안에서 미디어 교육으로 진행하시기 조금 부족하실 측면이 있긴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마을 안에서 그 내용들은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차수는 일단 10차시라는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장소, 뒤쪽 24쪽 넘어가면 교육 장소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교육 장소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교육 장소를 확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새로 신청하시는 다니시거나 작년에 쓰던 장소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새로 섭외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섭외하실 때 웬만하면 자치구나 인근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들을 사용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올해는 특히나 마을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을 공간 거점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술창작소라든지 북카페라든지 뭐 휴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42페이지에 보시면 42페이지에 그 예술창작소하고 북카페, 휴카페 리스트를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각 자치구별 진행되고 있는 현황들이니까요. 요거 보시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부분들하고 연결이 가능하겠다를 보시면서 좀 연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요. 각 자치구별로 놀고 있는 자치구 공용 공간들, 뭐 자치센터의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예약할 수 있게 해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 이용하셔가지고 저렴하게 뭐 그 공간을 이용하신다거나 하는 것들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면요. 심사 역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하고요, 이 사업 진행하는 지원 실행기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6인 내외의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심사위원회 안에서 접수해 주신 단위들의 그 내용들을 좀 검토해서 마을을 선정하게 될 거고요. 그 일정은 일단 지금 7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마감하고요. 저희가 10일 날 그 심사위원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끝나면 결과를 좀 추려서 12일 날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4일에 선정단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내실 때 우리 마을은 모두가 우리 마을은 반드시 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실 테니까 14일 선정단체 간담회에 대한 일정들도 반드시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사용하는 부분들에도 좀 변동사항이 있어서요. 이날 예산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선정되신 단체들은 이날 꼭 참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교육 운영자 교사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꼭 한 분 이상은 오실 수 있도록 이 일정도 지원하시면서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방법이랑 기준은 이 25쪽 보시면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항목들로 심사위원들이 제출해 주신 문서들을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26쪽에 유의사항 보시면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뭐 지원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4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회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아마 중간중간에 계속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진행되시는 어려움은 없으신지 뭐 더 필요한 게 없으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려움 있으실 때마다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회수 조치되는 마을이 없도록 그것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쪽 넘어가시면 이제 실제로 작성하실 서식이 있습니다. 이 서식들은 작성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텐데요. 일단 저하고 같이 간단하게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8쪽 보시면은 이게 사업 제안서고요. 29쪽에 있는 게 사업 제안자 소개 문서입니다. 사업 제안서 먼저 보시면 사업명은 뭐 딱히 손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이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3기 이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 부분이 이제 주민 모임인지 그리고 실제 단체신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는 좀 단체들이 컨소시엄처럼 맺어가지고 같이 들어오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단체로 체크를 해주시고 대표 단체를 정하셔가지고 대표 단체의 이름과 명의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업 개요 안에 제안 사업명이 이제 각 마을에서 진행될 교육 명칭, 교육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교육 단계라고 이제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기초 과정인지 심화 과정인지 그래서 실제로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과정인지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초 과정이냐 심화 과정이냐 체크해주신 것에 맞게 사업계획서가 구성되어 있느냐가 심사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그거 좀 잘 설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은 총 금액, 신청 금액이 이제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이 최대 600만 원까지고 자부담이 있으실 경우에는 적어 넣으시고 없으실 경우에는 특별히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총 금액은 자부담이 있으실 경우에 신청 금액과 자부담 금액을 합쳐서 주시면 되고요. 사업 제안자 소개도 여기 적힌 대로 쭉 적어주시면 되고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단체 사항들을 적으시면 되는데 그 개인들이 모이셔서 주민 모임,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 3인 이상의 모인 주민들 중에 대표 한 명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대표의 정보들을 이쪽에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쪽, 31쪽에는 그 단체 혹은 주민 모임이 마을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걸 묻는 거고요. 특히 미디어와 관련된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상영회 같은 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지, 혹은 뭐 라디오 혹은 영상 뭐 이런 특강 같은 거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미디어 가지고 놀아본 경험,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는 마을 사업들에 같이 참여한 게 있으신지를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참고 자료로 이제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이나 뭐 문서나 이런 것도 붙여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뒤에부터가 사업 계획서입니다. 이 사업 계획서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데요. 중간에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33쪽에 보시면 강사는 운영 담당자 현황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에 운영 담당자, 주강사, 보조강사 이력서를 같이 별첨해 주시는 것이 올해는 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 담당자와 주강사, 보조강사들이 이런 마을 사업에 대한 그 경험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활동의 기본 베이스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심사 항목에 같이 포함이 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력서는 별첨해서 보내주시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지역 자원의 협력 방안이라는 표가 같이 들어있죠. 이 협력 방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걸 제안하는 주민 모임 혹은 단체가 현재 마을 안에서 어떤 마을 활동들을 하고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마을넷에서 활동을 같이 하시거나, 혹은 마을넷이 아니더라도 마을 단위 안에서 뭐 다른 단체들하고 이제 뭐 활동하시는 관계가 있으신 단체들이 있으시면 여기에 단체 전문가, 뭐 기타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꼭 반드시 참여 확정돼야지만 막 점수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참여 확정되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어쨌든 뭐 제한 예정이어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을 안에서 협력해서 가겠다, 어떤 방식들로 협력해서 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협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는 부분들이라서요. 마을 자원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리큘럼 같은 경우 지금 뭐 36쪽에 커리큘럼 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커리큘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작년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올해 사전에 좀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매체별로 샘플들을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46쪽부터 보시면 신문, 영상, 라디오 이렇게 매체별로 기초, 심화 이 단계에서 어떤 교육들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 샘플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샘플들 보시면서 우리 마을에서는 이게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겠다를 보시면서 마을 특성에 맞게, 매체 특성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는 기대효과랑 그 밑에 고려사항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38쪽 예산 부분들 좀 같이 보실게요. 올해 예산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통장으로 1기 때는 인건비는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내려보냈었고, 2기 때는 이제 전체 사업 예산을 다 마을로 보내드렸었는데, 올해도 마을로 전체 예산을 보내드리기는 할 겁니다. 근데 증빙하고 정산 절차가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 서울시에서 진행한 모든 지원 사업들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 시스템 안에서 지금 다 이렇게 통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저희 마을 미디어 지원 사업 역시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회원가입, 선정이 되시면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마을 명의, 단체 명의 혹은 그 주민 대표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으셔가지고 그 통장으로 받으시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셔가지고 계속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좀 가기 위한 좀 예산표랑 이런 것들이 변경됐다라는 것들 알려드리고요. 이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시스템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고 선정단체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옆에 이제 예상 편성 가이드인데요. 요거 39쪽을 가장 잘 보셔야 할 겁니다. 마을에서 지원 사업, 그 공모사업 지원하실 때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 600만 원 안에서 책정될 수 있는 예산 항목들을 좀 표 안에 넣어놨는데요. 지금 주강사비, 보조강사비, 교육운영비는 사주 기준이 고정입니다. 지금 주강사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조금 조정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 교육운영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역할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적다라는 이제 그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주강사비와 교육운영자비의 이 기준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강사 3시간 기준에 18만 원 기준이 잡혀 있는 거고요. 보조강사는 10만 원, 교육운영비는 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저희가 제시해드린 대로 좀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각각 항목이 18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요거는 고정입니다. 그래서 요걸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교보제 임대 및 구입비 안에는 교육이 진행될 공간에 대한 대여비 그리고 교육이 진행될 때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대여비 그리고 이제 그 인쇄 매체 신문이나 잡지 같은 매체를 활용하시는 단위에서는 사실상 장비를 쓰신다기보다는 인쇄비가 사실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인쇄비를 이 안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장비를 거의 안 쓰고 인쇄비가 많이 필요하니 인쇄비로 좀 더 책정하겠소 하시는 마을들은 그렇게 좀 책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홍보 진행비 안에는 뭐 사업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다갑이나 뭐 문구 구입비 그리고 자료집 제작비나 홍보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넣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보제 임대 및 구입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책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홍보 및 진행비는 최대 90만 원까지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600만 원까지 책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표 위에 별표로 되어 있는 마지막 문장 보시면 저희가 지역에서 주부님들 혹은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활동보조인이나 아이돌봄이 같은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단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들이 필요하신 단위들은 요 600만 원 이외에 저희 쪽으로 몇 회 정도가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합니다를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아주 많은 지금 금액은 아니어서 크게 많이 가지는 못할 텐데 못해도 한 2, 3회 내외 정도의 그 지원들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마을들을 한정해서 그 필요한 근거들하고 같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 저희가 선정단체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 보시면은 그 장비 예산 그 책정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그 장비 대여비 산출 참고표를 넣어놨어요. 요 같은 경우 미디액트 장비 기준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내가 사는 지역에 더 가까운 미디어 센터가 있다, 더 가까운 공동체 라디오가 있다 해서 그쪽을 이용하실 경우에 그쪽 단가를 가지고 예산 항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미디액트의 장비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요 금액들에서 50% 할인된 금액으로 나간다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장비들 사용량과 이런 걸 측정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장비 운송료 지원 이런 것들로 나갈 수 있는 게 마을들이 지원 요청이 많아지게 되면 각 마을로 가는 지원들이 좀 줄어들 텐데요. 최소 한 마을당 한 2, 3회 정도는 이렇게 운송하는 것들을 지원할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은 2, 3회 가지고 택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홍보 진행비 작성하실 때 거기에 운송료도 같이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책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시면은 그 서울 시내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하고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안내가 있는데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홍대에 있으니까 홍대 인근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 보다 가까운 센터들이 있다 하시는 데들은 이쪽 센터랑 센터의 그 홈페이지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단가 같은 거 책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센터들하고 그 방송국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어떤 방식들로 지원하고 할 건지에 대한 협의들은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그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 지원 사업, 공모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질문 사항들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네네. 네네. 3인당 단체를 만들어 진행을 할 때 그 주강사나 보조 강사하고 교육 운영 그 두 개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어렵고요. 이 역할들은 반드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구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이렇게 한 명이 실질적으로 마을에서는 한 명이 여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예산 집행이 그렇게 한 명에게 두 명의 그 인건비가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웬만하면 마을 자원들을 이렇게 좀 계속 발굴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 강의별로 강사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게 주강사라고 할 수는
주강사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네, 그 주강사가 전체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비중 있는 강사 한 명 정도를 두는 걸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영역별로 좀 특강처럼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는 걸 생각하신 단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능하고요. 다만 한 명의 이제 흐름을 잡아가는 주강사 1인이 있다고 해서 거의 그 한 차시에 특강이 들어오는 그 차시에 특강 강사료와 주강사료가 동시에 책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차시에 무료가 한 강사료만 나간다는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주강사 차시별로 안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력서를 네네. 여러 만약에 3명이나 4명이 네네. 들어갈 걸 한다면 네네. 분을 주관사를 해서 일단은 가장 그 흐름을 잡아가시는 한 명 주강사를 좀 웬만하면 이력서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명이 모두 2대2 같은 비율로 들어온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좀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을 지역 공모사 사업 세부 일정의 내용이 좋다라면 네. 우리 마을 미디어 문화교실과 중복 지원 신청 가능하다는 게 있어요. 네네. 여기서 그 동일 프로그램으로 중복 지원 불가능이라는 내용이 네네. 문화교실 3기와 4기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한 A라는 3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A라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치면 3기를 위해서 A를 작성했는데 3기 떨어졌다고 A 그대로 4기에다가 낸다거나 아니면 3기로 A라는 사업 계획서를 교육 3기로 내고 교육 공방에 또 이 A라는 계획서로 내거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고요. 다른 계획들이면 3기, 4기, 뭐 교육 공방 이렇게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역이 다를 경우에 네네. 사업이 중복 비슷한 사업이 중복될 수 있지 않나요? 지역이 다를 경우에 뭐죠? 지역이 네네. 다름에도 불구하고 네네. 사업에 신청한 그 아이템이 유사할 수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각 마을의 상황에 얼마나 부합하고 적절한가를 보는 거지 다른 데들하고 얼마나 중복되느냐를 보는 거는 아니라서요. 그거는 각 마을의 상황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라도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옆에 마을에서 하는 거 고스란히 베껴와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사업계획서가 왔다. 뭐 이런 경우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다라고 판단은 하겠죠. 마을끼리 협의할 수도 있잖아요. 미리 이게 작당 준비하시려고요. 네, 뭐 유사하게 갈 수는 있을 텐데요. 그게 마을에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우리 마을 특성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잘 작성해 주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산 지출을 할 때 그 운영자가 그 강좌를 주관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네. 예를 들어서 공조 강사가 한강에는 맡아서 해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지출할 때 그냥 이름 바꾸고 서로 이렇게 역할 바꿔서 지출하면 그 역할들이 이렇게 바뀔 때요? 바뀌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관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랑 세부적으로 협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때마다 차시별로 그렇게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시스템 상에서 나가는 건.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나가는데 이제 마을 안에서 적절히 조정하시거나 오프 더 레코드 이 내용은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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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주 강의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중복으로 두 개를 받을 수 있냐? 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한 항목에는 한 번씩밖에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들이 중복이 되더라도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인건비가 고인건비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인건비에 이제 아마 차이들이 좀 생기시니까 더 이제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실 텐데 그거에 대한 정리는 마을에서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 조정은 나중에 저희 선정단체가 되고 이제 사업이 진행될 때 저희랑 좀 세부적인 논의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39페이지에 예산 편성 가이드에서 600만 원에서 예산 편성 가이드가 있는데 네네. 다 들리지 않나요? 생방송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 tv.서울.go.kr을 통해서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해봐야 되나 그럼? 근데 600만 원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여기 금액이 그 앞에 부분에 네네. 그 금액하고 좀 다르잖아요.
앞에 부분에 어떤 부분에 이제 분인가요? 아이템형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만 원 아, 네네. 있는데 또 다른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지 하는 질문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예산 편성표에 보면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장비 구입비는 들어갈 수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뒤에 질문부터 답변 드리자면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 안에서 장비를 구입을 해버리시면 이게 서울시 귀속 물품이 되어서 시로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그리고 시에서도 보관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이제 그런 애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입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시에다 반납하면 그건 저희가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좀 해볼 텐데 일단 구입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해주셨던 질문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 왜 다르냐는 건 어떤 게 다르냐는 걸까요? 아 금액이 왜 이건 600만 원인데 뒤에는 앞에 그러니까 아이템형 같은 경우는 300에서 500이고 그러면 예산 편성이 600 정도 보면 네네. 이게 좀 아이템형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 아닌가라고. 아 이거는 교육 예산 편성이에요. 교육에만 해당되는 예산 편성입니다. 그 뒤에 저희가 아이템형이랑 매체형 이 공방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다시 공고가 나갈 텐데요. 그때 관련한 예산 편성 자세한 이 기준들은 또 다시 이렇게 나갈 예정에 있어요. 별도라는 말씀이에요? 네네, 다른 기준입니다. 네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600만 원은 세 포함 가격입니까? 세금이요? 네, 세 전 가격입니다. 포함 가격입니다. 포함 가격입니까? 왜냐면 맞지만 카드를 그 세금 계산서가 아닌 그냥 계산서로도 가능한가 해서 기본적으로 장비랑 시설 같은 거 이용하실 때 다 10% 부가세가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계산서 같은 거 요청하시게 되면 세금 계산서가 나오게 될 거고요. 거기에 10% 부가세가 붙는 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어 금액 나와 있는 거는 다 전부 다 제어 금액은 지금 제가 위에다 참고 표시를 해놨는데 10% 별도 금액이에요. 별도 금액이에요? 별도 붙는 금액. 그리고 저기 그 강사비 그 원천 징수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부분도 포함된 금액이죠. 그렇죠. 포함된 금액. 3.3% 원천 징수하는 금액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이? 네, 마이크를 주시는 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부담은 뭐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600이 지원을 받으면 네네. 거기에 자부담이 몇 프로 들어가야지만 그 아니요. 이 사업에서는 자부담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좋으시죠? 네. 홍보 진행비에서 네네. 자료집 제작비가 있는데 자료집 교재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교재 구입. 네, 시중에 가능합니다. 있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상 편집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네네, 가능합니다. 또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식비는 네네. 교육생이랑 다그 구성원 모두 다 일단 식비 책정이 뭐 막혀 있는 건 아닌데요. 식비 책정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용하실 수 있는 진행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식비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그거는 뭐 적당하게 조정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다만 홍보 진행비 90만 원이 막 90만 원 중에 80만 원은 식비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조금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정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는 홍보 진행비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그 교보제 및 임대 쪽으로 포함되나요? 네, 홍보 진행비 쪽으로 포함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식비하면 회의록을 남겨야 되는 건 똑같죠? 그렇죠. 네, 회의록은 각자 마을에서 남기셔야겠죠. 네,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이 우리마을 미디어 문화교실 3기 지원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2013년도 마을 미디어 활성화 사업 전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뭐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쪽으로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지원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마을에서 이걸 구성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혹은 잘 모르겠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저희 쪽으로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메일이나 전화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주소랑 메일 같은 거는 요 뒤에 오시면 여기에도 있고 저희 중간에 소개 자료에도 들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기교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더 쓰시다 보면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헷갈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저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강사를 어디서 구하지? 강사는 잘 모르는데 뭐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도 뭐 어떻게 짜야 되지? 뭐 이럴 때 그냥 오십시오. 예, 전화 약속하시고 오시면 저희 담당자들이 어쨌든지 간에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고민할 거고 적당한 강사들이 있다면 그 마을의 성격에 맞추어서 강사들도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미리미리 저희가 논의하고 짜면 훨씬 더 그런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희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마을에서 그런 작업을 할 때 헷갈려서 꼭 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도 서류가 너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 컨설팅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미리 약속을 잡으시고 그냥 홍대로 그냥 휙 날라오세요. 날라오신 다음에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논의한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알차게 꾸려지겠죠. 그러면 심사하시는 분들도 알찬 걸 보게 돼요. 어차피 현장에 가서 볼 수 없으니까 결국 서류로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서류를 알차게 꾸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약속을 지켜지는 것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한두 번 보실 거 아니잖아요. 마을에서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랑 연결이 되고, 어쨌든 뭐 사업을 그냥 뭐 알아서 우리끼리 할 거야 아니면 결국은 어디선가 지원금이 나오게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미리 점검해 놓으시면 나중에 할 때도 나 이거 몰랐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선정되고 나서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를 미리 다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 사업 결과들도 나중에 문제가 특히 정상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생길 수 있는 구멍들을 막아버리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예.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 설명회 추후에도 VOD tv.서울 예. 오늘 저희 이렇게 생중계를 해주시는데 도움을 주신 심현용 제가 맨날 이렇게 심현용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실게요. 네, 그래요. 하여튼 마을에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 전에 저희랑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